혹시 식단 하나로 병원비를 줄일 수 있다는 말 믿기시나요? 최근 미국에서 놀라운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불과 12주 만에 인슐린 사용량이 28% 줄고 치료비가 27%나 절감된 식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지방 비건 식단인데요. 오늘은 이 식단이 어떻게 혈당을 안정시키고 특히 60세 이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요즘 혈당 걱정 있으신가요? 특히 60세 이후가 되면 병원에서 혈당 좀 관리하셔야겠어요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뇨라는 게 참 무서운 게 통증이 심하지도 않은데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죠. 처음엔 단순히 혈당 수치가 조금 높을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력, 신장, 혈관, 심장까지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단 관리에 정말 신경을 쓰시는데 오늘은 바로 그 식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것도 인슐린 치료비를 무려 27%나 줄인 식단.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미국에서 실제로 진행된 연구 결과예요. 최근 미국에서 12주 동안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 저지방 비건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이 대조군보다 인슐린 사용량을 약 28% 줄이고 치료비도 27% 절감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체중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실제로 개선된 덕분이라고 해요. 즉, 같은 몸무게라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혈당 조절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지방과 비건이에요. 그런데요, 비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집스러운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연구에서도 완전 채식이 아니라 지방 섭취를 하루 30g 이하로 줄이고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구성한 식단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고기를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기름기 많은 고기, 튀김, 버터 대신 채소, 과일, 통곡물, 콩, 견과류로 식단의 중심을 옮긴 거죠. 그럼 왜 이런 식단이 인슐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식이섬유입니다. 채소와 통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장이 천천히 포도당을 흡수하게 도와줘요. 이건 마치 급경사길 대신 완만한 언덕길을 오르는 것과 같죠.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식물성 화합물, 즉 파이토케미컬이에요. 이 물질들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이 줄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게 돼요.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식품영양학 연구팀은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한 식단이 세포대사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식단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몸 안의 대사 시스템을 건강하게 다시 세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방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동물성 지방, 특히 포화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반면 식물성 지방인 불포화지방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식단에서 지방을 줄이는 것이 당뇨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저지방 비건 식단, 우리 식탁에서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 좋은 궁합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귀리와 두부입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인슐린 작용을 안정시켜줍니다.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서 과식도 예방돼요. 두 번째는 현미와 시금치예요. 현미는 미네랄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많아서 혈당 조절 효소가 원활히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한국식 밥상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렌틸콩과 토마토입니다. 렌틸콩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혈당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보여요. 이 조합은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심장대사증후군 예방식단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와 올리브오일이에요. 브로콜리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고 올리브오일의 불포화 지방은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죠. 단, 올리브오일은 하루 한 스푼 정도만,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쌓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과와 아몬드입니다. 사과의 펙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아몬드의 단백질과 지방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식사 후 간식으로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반대로 나쁜 궁합 음식도 알아두셔야 해요. 첫 번째는 빵과 커피 믹스. 빵에 단순 탄수화물에 설탕 많은 커피 믹스를 곁들이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두 번째는 고기와 튀김류. 단백질 섭취는 중요하지만 고기를 튀기면 AGEs당화 최종산물라는 노화 촉진 물질이 생기죠. 이 물질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는 라면과 단무지. 라면의 정제 탄수화물, 나트륨, 기름에 단무지의 아질산염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네 번째는 과일 주스와 케이크. 비타민이 들어있다 해도 주스로 먹으면 섬유질이 사라져 혈당이 바로 치솟습니다. 케이크와 함께 먹으면 더 위험해요. 마지막은 햄과 흰쌀밥입니다. 햄의 나트륨과 인산염, 그리고 흰쌀밥의 단순 탄수화물이 만나면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올리는 조합이에요. 특히 이런 식단은 특정 대상자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물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 또는 비만형 체질이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저지방 비건 식단을 한 달만 유지해도 체내 염증 수치인 CRP가 평균 25% 감소했다고 해요. 또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식물성 식단을 섭취한 그룹이 3개월 후 혈당 지수가 평균 12포인트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변화예요. 그럼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엔 흰쌀밥 대신 현미죽이나 귀리죽으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두부 스테이크, 저녁엔 채소 중심으로 가능한 한 기름은 줄이고 찌거나 삶는 조리를 권해드려요. 특히 하루에 채소를 500g 이상, 즉 접시 2~3개 분량을 목표로 드셔보세요. 보관법도 중요해요. 채소는 세척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3~4일은 충분히 신선합니다. 또 견과류는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햇볕이 닿지 않는 밀폐된 병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식단은 단순히 당뇨를 예방하는 음식법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노화를 늦추는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피로가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며 심지어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최근 연구에서도 혈당 안정이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춘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자. 그리고 그 핵심은 저지방, 식물성 중심이라는 점이에요. 식단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끼라도 채소와 통곡물, 콩으로 구성된 식단을 늘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몸의 대사를 바꾸고 인슐린 의존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당뇨나 혈당 걱정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건강이 바뀝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뵐게요.